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책의 연인입니다. 오늘은 소노 아야코 작가님의 약간의 거리를 두다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일단 사이즈가 너무 깜찍해서 이렇게 들고 읽는 동안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모든 책이 딱 이 사이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형식의 책은 많이 읽지 않는 편이에요. 이번 연도에 유일하게 읽었던 에세이 책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도 그 책 나름 재밌었고, 이 책은 솔직히 재밌게 읽은 책은 아니지만 읽은 가치, 읽은 보람이 꽤 있었던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책 날개부터 읽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책이 책 읽는 고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에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책 읽는 고양이는 동물병원과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출판사래요. 그래서 동물병원 안에 있는 출판사고, 맨 아래에 써져 있는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심한 듯 우아하게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책을 펴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혹시라도 내가 미래에 작가가 되거나 책을 쓸 일이 생긴다면 꼭 이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에세이가 귀엽고 예쁘고 아기 엉덩이처럼 보송보송한 그런 에세이 책이라고 치면, 이 책은 좀 더 성숙하고 침착한 하나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었고, 또 솔직히 재미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치가 있고 약간 보석 같은 소중한 말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 책들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책이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의견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종종 제가 공감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거리를 두다라는 에세이 책은 의외로 제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하는 문장들로만 거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은 카톨릭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고, 또 어떤 선교 단체에서 뭘 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약간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저랑 조금 비슷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을 제가 2시간 반 만에 다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안을 보시면 이렇게 단편으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짧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넘기자마자 바로 또 다른 제목. 이렇게 짧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짧은 에세이들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하이라이트해 놓은 몇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작가님의 여러 에세이 중에 불행에 대해 적으신 내용들을 조금 강조해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17페이지에 고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에세이가 써져 있고, 23페이지에 역경이 주는 보람이라는 주제로 에세이가 있고요. 또 46쪽에 가면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에세이가 써져 있어요. 셋 다 고통, 불행, 어려움 이런 것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에세이들을 강요를 했냐?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얄궂게도 피하고 싶은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행복만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불행도 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재료다. 그리고 뒤에 가서 불행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불행도 재산이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간직해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힘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에 가면 역경 속에도 즐거움이 숨어 있고
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작가님은 불행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불행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제가 2009년 한국 나이로 17살 때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열심히 저를 지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고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외국에 혼자 있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개월 안 지나서 어떤 누명을 조금 썼습니다. 제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누명을 써서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정부에 속한 기관이 나와서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만을 얘기했지만 사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같이 어린애가 뭔 진실을 말하겠냐라는 말도 들었었고 저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나라에서 미국에서 제가 강제로 출국을 당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누명을 써서 강제 출국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저의 친구들의 부모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강제 출국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꽤 말하자면 진짜 몇 시간 동안 끝이 없겠지만 제가 누명을 쓴 채로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상황들이 나중에 저에게 엄청난 분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불행한 일 속에 속해 있어야 됐는지 하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했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에게도 많이 나누는 얘기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억울했던 그 시간을 통해 사실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용기를 얻었고요. 조금은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 소심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강한 사람보단 독한 사람으로 변한 시점도 있었지만 여러 과정을 걸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강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불행이 저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느낌이고 그 불행이 저에게 재산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불행에 관한 것들에 공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제가 불행에 관한 에세이들을 읽으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2014년인가 5년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북한 인권 단체에서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북한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일은 탈북자 분들의 서류를 받아서 번역을 해서 이제 유엔에 보내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탈북자 분들의 서류를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또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겪고 있던 그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감사한 순간들로 변했고 정말 제가 겪고 있는 힘든 교통사고의 그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역경 속에도 즐거움이 숨어있고 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문장이 딱 제가 방금 나눴던 제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역경이 다 즐거움이 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역경, 불행, 힘든 상황들을 즐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축복이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역경이나 불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제 개인적인 사건들을 떠올리며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을 겪고 또 고난을 겪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아직 공감이 안 된다면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을 오히려 힘들어 하기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좀 어떤 희망으로 보던가 아니면 감사한 상황으로 보던가 아니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이야 쉽죠. 실천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에세이가 있는데요. 인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써져 있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 에세이를 낭독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인내의 진실. 동화 속 요술봉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텐데 그 마법의 봉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요술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나마 유사한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딱 하나 있다. 바로 인내다. 인내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다. 인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인간은 희망하는 것을 원하는 그 순간에 갖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몸이 아파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은 건강한데 가족 중 누가 많이 아파서 열의를 제쳐두고 간병에 나서야 할 때도 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름의 성공을 거둔다.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내는 다르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었다.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을 인내로는 얻을 수 있다. 성공의 유일한 열쇠는 인내인 것이다. 범죄자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이나 학력이 아니다. 인내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내하지 못하고 욕심이 향하는 대로 문제를 일으킨다. 소설가의 작업은 인내 그 자체다. 수천 매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글자 한 글자씩 매일 써내려 가야 한다. 요리사도 콘크리트 기사도 농부도 모두들 인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 상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견딘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받들어주는 힘이다.